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례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임명의 이유까지 직접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조국 장관 임명으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결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는 순간을 생중계로 저희가 할 때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제는 장관이죠. 조국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좀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 이건 제 기분 탓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하는 점들이 다 묻어납니다. 예. 첫 단어가, 첫 한마디가 송구스럽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 발언 중간중간에 다 얘기를 했고요. 무거운 마음이겠네요. 네. 근데 원칙과 일관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겁게 국민 여론을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원칙과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에 관한 의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했고 그동안에 꾸준히 그걸 추진해 왔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걸 같이 해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현재 후보자로서 낙마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에 지켜왔던 일관성에 비춰봤을 때 좀 다른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혁 추진을 뭐 강력하게 이 단어 속에 발언 속에 담지는 않았지만 저는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그러니까 가족들을 수사하는 것들은 검찰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다.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뭐 검찰을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의지대로 또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하긴 하지만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인식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설사 조국 장관의 가족과 관련해서 의혹을 발견하고 혐의점을 찾은 다음에 기소를 한다 할지라도 조국 장관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혐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개혁 의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드러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좀 크게 짚어주셨는데 이건 조금 뒤에 자세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임명이냐 아니면 지명 처리냐 중에 무게추를 재다가 결국에는 임명 쪽으로 재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부터 듣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많은 의견들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청취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미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와 같이 한 몸처럼 엮여버린 상태에서 만약 뒤로 물러나게 될 경우에 이르는 정치적 후폭풍을 더 감내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동안은 조국 후보자 개인에게 제기된 문제였고 조국 후보자 가족에 연결된 문제였는데 그러한 것들이 청문회를 거쳤고 최종적인 대통령의 임명권자의 임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생하게 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문제들의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의 몫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제 집권한 중반 정도로 와 있고 앞으로도 끌고 가야 될 국정이 한참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을 절반으로 완전히 분열시킨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오늘 발언에서도 이대로 가서 국민들이 분열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 통합들을 얘기할 수 없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과연 온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는 대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직접 나와서 임명에 대한 배경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구나라는 걸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을 텐데 한 가지 저희가 좀 이 부분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겠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준비했습니다.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대통령이 했던 저 이야기,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뭐 방금 전에 발언 중에서요, 제일 주목해 본 부분은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의 저런 반대 여론과 자칫 국론 분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일일이 열거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유감 표명만 간단히 하고 그냥 넘어가서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을 주로 얘기하죠. 예. 의지를 얘기하거나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상황을 엄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께서 반대하고 있는 여론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외면하는 경향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왜 제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이제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오늘 이제 문 대통령이 임명식에서 밝힌 내용을 키워드 하나로 정리를 한다면 조국 그 너머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 대통령은. 조국 그 너머에 있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장관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네.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조국 장관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신임을 보내는 거라 할지라도 나의 목적은 조국 너머에 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관한 부분이다.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이 여러 의혹을 받고 있긴 하지만 또 언젠가 그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은 그 개혁의 마지막 도착지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조국이라는 사람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 40% 이상 나오기도 하고 또 조국 후보자의 임명 찬성 여론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한 40%대 걸려 있는 것도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지지층에서 조국 너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썩 흡족할 만큼 완전히 완벽한 후보자다, 예.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예. 있겠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여기서 개혁 의지가 만약에 꺾이게 되거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이 좌초될 경우에 결국은 되돌아갈 경우에는 얘기하자면 기득권이 그대로 또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을 한 번도 개혁하지 못했는데 그 검찰의 권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조국을 딛고 그 너머로 가자라고 하는 국민적인 그 개혁 열망들도 지금 반영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임명을 강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예. 임명을 이런 식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예.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검찰 개혁이 중요하고 절차적 요건도 모두 갖췄고 본인의 뭔가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네.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명백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갑자기 문득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기 시작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는 집이 아니면 다 팔아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예. 근데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의 아내가 김의겸 대변인은 끝내 본인의 선택과는 다른 아내의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재개발 지역에 굉장히 값비싼 건축물을 매입하게 됐던 경위 등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던 정책 철학과 같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결국 김의겸 당시 대변인은 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에 따라서 당시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겪었고 최종호 후보자까지도 낙마하게 됐죠.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되짚어서 생각해 본다면 최종호 후보자에게 드러난 위법이 있었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위법
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과 눈높이에 어긋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한 기준에 대한 잣대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것이고요. 얼마 전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초대 부의장을 맡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의 뿌리는 공정과 정의, 평등의 그 집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조국 후보자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것은 이러한 뿌리가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는 예. 이러한 촛불을 바탕으로 얘기했던 시민들의 기준적 상식에 대한 선택을 바라보는 시금석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그런 네. 얘기들에 말씀 대해서 중에 잠시 죄송한데요. 동양대학교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진상조사단장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진상조사단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표창장 및 봉사 실적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19년 9월 4일 최성해 총장님의 지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당시 생성된 자료들을 수집,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에 대한 사실관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류들은 이미 검찰로 이관된 상태이고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들도 지금은 퇴직한 상태에서 사실적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단에서는 순차적으로 자료의 발굴 및 관계인에 대한 면담을 통해 제기된 사실관계들을 규명을 해갈 계획입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 우리 대학의 홍보팀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사단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에 대한 거치는 혹시 결정된 거 있습니까? 그거는 조사단의 조사 범위 바뀝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양대 같은 경우는 이 총장의 직인이 찍힌 표창장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 부인의 딸이 과연 거기서 봉사활동을 정말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표창장을 받았는지 그게 총장의 위임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동양대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새롭게 전해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사 중인 내용이고 일부 서류가 지금 검찰로 좀 이관됐다 이 정도의 내용이 있고요. 동양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본인과 명백하게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이걸 임명을 안 한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과 기준, 눈높이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그동안 임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했던 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이고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도로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까지도 나서서 사과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아내가 기소된 상태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개혁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키워드에 갇혀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두고두고 나쁜 선례로 남게 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이렇게까지 몰고 갔던 게 누구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맞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과거 언행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 뭐 조국 후보자도 뭐 지금 이제 장관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혹 그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여러 무수히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던 과정에서 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인사청문 후보자들한테 검증했던 과정하고는 다른 방식의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임명설이 나올 때부터 이미 조국은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러면은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했는가?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는 것 딱 그거 하나였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제대로 검증할 의사가 있었느냐? 또 검증을 했을 때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될 것이며 또 그 의혹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정말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였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맥락상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민적 어떤 눈높이라든가 예. 이런 거에 맞지 않는 후보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후보들 예. 그러니까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뭐 자진 낙마를 자진 사퇴를 하기도 하고 임명 철회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부분은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어느 가치를 더 우선해 둘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자도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이 그 비난과 그 국민적인 비판 여론들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아까 문 대통령이 발언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내가 그걸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고 가고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이 많다고 하는 점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안 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제가 고민해서 내린 결정입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너무 험악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야권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끌어내리는 게 최선인 것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임명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문제까지 야당에서는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 굉장히 큰 부담을 지고 가면서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검찰이 아주 큰 지금 변수로 등장을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검찰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장관이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런 장관이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조국 장관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수사들에 대한 동력들이 그대로 날선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는 장관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틀어서 해석하고 싶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9월 6일에 있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 동양대학교에 있는 표창장의 진위 여부였습니다. 예. 여기에 청와대에 있는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그 문제는 청문회에서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서 발언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과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심지어 청와대의 정무비서관은 나서서 관련 사건, 형사사건의 핵심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기소가 돼 있는 정경심 교수의 메시지를 그대로 청와대 비서관이 SNS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청와대가 나서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검찰의 수사 사건에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한 터기 때문에 예. 과연 검찰이 온당한 객관적인 상황에서 수사를 하도록 청와대가 바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멈출 수 네. 없는 싸움을 이미 시작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오해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행동들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예. 지금 아무리 여권에서 얘기한다 그래도 검찰이 말 안 듣잖아요.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마 막으려고 해도 못 막을 겁니다. 이 여권 일각에서 뭐 검찰총장 경질에 관한 얘기들도 나오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제가 네. 볼 때는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도록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검찰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의혹들을 공정하게 파헤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 개혁도 또한 나는 역시 그 의지도 지금 꺾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과연 그 권력 내부의 갈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싸움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예.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그냥 안고 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단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전 정부 때 이런 모습 본 적 있나요? 검찰이 이렇게 기계 있게 우리가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을 본 적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뭐 노무현 정부 시절하고 비교되지만 그때도 대통령 앞에서 그 평검사가 대통령한테 그냥 바로 대거리를 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권력이 위에서 찍어 눌러서 하지 못하게 하고 싶으면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중립성을 갖고 뭐 이미 정치 개입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끝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그 끝을 볼 수 내가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대신에 그 흐름에 검찰 개혁의 그 흐름들을 신경 써가면서 안 하진 않겠다. 내가 그것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법무부 황교안 지금 저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까? 예. 세월호 조사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고 그때는 이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두 분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자면은 뭔가 중의적으로 해석되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당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내부에 관련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증언이 있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예. 그러니까 그건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의원님? 그런 얘기가 제보가 있어요. 지금 그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라는 겁니까? 그 내부적으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아, 검찰 내부에서? 예. 그래서 물론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는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생방송 중에 대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은 이런 내용은 우리가 몰랐던 내용인데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팩트가 맞느냐, 어디서 나온 얘기냐. 지금 진행자가 굉장히 다급하게 잠깐만요라고 하는 걸 보시면 이 내용이 정말 맞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의 생방송 인터뷰였던 거로 예. 기억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월요일이었던가요? 스스로 셀프 이 언론과의 간담회를 주최했을 때 그 당시 여기에 대한 사회를 보기 시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 홍익표 대변인은 과연 국회의 입법부의 의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부에 있는 후보자를 위해서 사회를 보는 듯한 이 사회를 보는 과정 속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지금 현재 검찰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이 되기 전 후보자 시절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결국은 검찰 개혁을 회방하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조국 사건의 본질이다. 뭐 이런 등의 내용들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나와서 얘기했던 측면들은 분명하게 진영 간의 대결로서 조국 장관의 사태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조국 장관과 가족들에게 얽혀져 있는 도덕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집중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찰 개혁을 하려는 사람과 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진영 간의 대결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거든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도 결국은 검찰 내부 조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은 애당초부터 안 되는 사람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조직적 방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그 동양대학교의 표창장에 대한 휴대폰으로 받은 사진을 공개하는 과정들을 거쳤지만 거기는 컬러 사진이었고 이러한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게 결국은 검찰의 수사에 문제다라고 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갖고 있는 내용들은 흑백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건데 조국 장관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은 프레임 전쟁으로 끌고 가면서 국민을 반으로 가르게 되는 정치 선동의 행위가 아닌가 이런 걱정과 우려를 표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 명심했습니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사자료 유출에 대해서 뭐 박지원 의원이 지금 인사청문회장에서 휴대폰에 담아서 보여줬다고 하는 표창장 얘기하시는데요. 다른 의혹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있다고 하는 대학 총장 직인이 나왔다고 하는 보도. 그거는 포렌식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오늘 고위 전략회의를 여는데 이해찬 대표 이야기 있습니다. 좀 들어보고 나서 대답 이를 나누시죠. 통한 2기 내각의 출범을 환영합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 청문회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절차를 충실히 거쳐서 임명된 만큼 국가를 위한 사명감으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도 이번 청문 과정에서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공정한 사회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현재 검찰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더구나 이제 임명된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 또한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야당이 국회를 무한정쟁의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패스트트랙 수사 등 자신의 불법을 덮고 민생 입법과 예산을 볼모로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을 찾고 일본 경제 도발 등 어려운 대환경과 민생 활력을 위한 대응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오늘 고뇌 끝에 조국 장관 임명을 결단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을 임명한 까닭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혹만으로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원칙과 또 일관성을 강조해 주셨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논란이 끝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검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부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거론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유감입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무위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견제 장치입니다. 임명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장관에게 해임 건의에 칼날을 들이댈 만한 그 어떠한 이유도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의 꼬리 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국민을 위한 희망 만들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께 부여한 고유한 권한입니다. 정략을 앞세워 대통령 인사권을 거듭 부정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두고자 합니다. 이제 국회는 정상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총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요구가 우리 국회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정말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 국회는 민생의 바다로 다시 흘러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에 임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합의된 국회 일정들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추석 최고의 선물은 그 모든 혼란이 논란이 종식되고 정쟁이 종식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 정치권 모두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네, 저희가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야당은 좀 이성을 찾아라 이제 지금 해임 건의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역시 수사로 말하는 검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서로 중첩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임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한 달 정도를 끌고 왔던 조국 장관에 대한 이슈에서 또 다른 이슈로 전환되기를 아마 희망할 겁니다. 예. 아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상의 위기라든지 그리고 일본 간의 외교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길을 걷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져가게 되면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는 수면 아래로 조금 내려가게 될 것이고 검찰이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론에 대한 반전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지 않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지점은 자유한국당, 보수 야당이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서 이런 사건이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왜 수많은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이, 부산대학교의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의 학생들이 촛불을 들었는지, 경제정의 실천연합 같은 경실련 같은 단체에서도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를 얘기했으며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그리고 심지어 조국 장관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가 나서서 청년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적인 기류를 설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는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들도 완전히 정리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는 조국 장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황 판단들에 대한 최종적인 종합 고민 끝에 임명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국민에 대한 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안정을 택했다면 저는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다 거론을 했거든요. 임명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도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야당이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문 대통령도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임명했다는 게 그 발언 내용에 다 묻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멈출 수 없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이런 비판적인 여론을 이제 감싸 안고 가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권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따가운 질타를 보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나서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국 넘어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사실 이 사안은 전 어느 한쪽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당 입장에서 여당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많이 말씀드린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여론이 악화한 것도 맞고 대학생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분노하는 게 단순히 조국 한 명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목소리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한, 불공정한 기회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누려오는 그런 구조가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조국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죠. 예. 그러면 조국에 관한 뭐 당연히 그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너머에 있는 뭔가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잘못된 점들을 지금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몫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쓰는 표현이 정치 구단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 아니, 국민 여론만 받들면 되는데 뭔 정치 구단이 필요합니까? 국민 여론을 잘 받아안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정치라는 게 일종의 이제 권력 투쟁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공공선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권이 움직일 것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로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권력 투쟁에서 어떻게 그 투쟁에서 이길 것이냐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도 제가 볼 때는 조국 너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조국 너머.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조국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혁 동력을 어떻게 하면 꺾을 것인가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 권력 투쟁의 본질이라는 점들을 놓칠 우려가 있다. 예. 그런 점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검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이제 그 동양대 진상조사위원회 네.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내놨어요. 예. 근데 도대체 총장은 뭘 근거로 지금 위조됐다고 주장을 한 겁니까? 진상조사 결과 이거 총장이란 직위에 있으면요 그만큼 책임성이 있는 자리잖아요. 예. 그럼 진상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위조를 했다 그래도 그것도 총장 책임입니다. 봉사활동 안 했는데 누군가 교수가 중간에 특정 세력에 껴있는 것처럼 지금 주장하던데 그것도 총장 책임입니다. 예. 그럼 총장은 최대한 신중하게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밝혔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위조됐다고 밝혔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좀 수상하게 바라보는 편이고요. 예. 검찰은 물론 압수수색해서 갖고 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문서 위조 혐의가 뭐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 위조 사문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년이나 남았어요. 예. 근데 뭘 근거로 이렇게 빨리 피의자 조사도 안 하고 지금 그 불구속 기소를 한다고 결정했는가? 그것 또한 역시 검찰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는 있지만 정치로 해야 될 몫에까지 검찰이 다 끼어들어가가지고 네. 정의의 사도인 척 해버리면 그건 진짜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법대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사실 곳곳에서 검찰이 좀 도를 지나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피의사실 공표도 그렇고 누가 진술한 내용까지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네.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사건 같은 경우는 예.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었고요. 그 전에 이 전격적인 조국 후보자가 당시에 언론과의 대국민 간담회를 가진 그 다음 날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덜어내기 위한 압수수색인데 이것도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9월 6일 조국 당시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라고 예. 하면 이것 또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대단히 거센 정치 공세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사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뜨뜻미지근하게 질질 끌면서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갔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당장의 야권이 얘기하고 있는 특검 정국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검에 대한 구호는 단순하게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를 넘어서 촛불을 들고 있는 청년, 대국민적인 메시지를 향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럼 그러한 특검을 받아들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이 사건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정당히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그 칼끝이 향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역대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한 달 반 정도의 반 전에 검찰 개혁의 상징이라는 인물로 임명한 인사입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인사에 대한 예. 전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굉장한 분노감들이 있는 건데 박영수 특검 시절에 특별수사팀장을 맡았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논두렁 시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등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가 있었다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마디 이야기를 끄집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스타일 아니었나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만큼 과거의 보수 진영을 향한 적폐청산 수사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마이웨이를 행했고 여기에 대한 보수 진영은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윤석열 총장을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임명을 했고 지금 제가 바라보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수사 손상의 방식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무리해서 나간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선 2년 기간 동안에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던 검찰의 수사 행태 전반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총장이 진행되고 있는 수사 사건 속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단 지켜보고 난 뒤에 정치권이 그 답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것 자체는 문제지만 과거의 수사 대상에 따라서 지금 정부 여당이 잣대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전 비판받아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권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원래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단순히 여당이 유리하고 야당이 유리하고의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검찰이 이러는 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국회가 인사청문회 최소한 끝내줄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그럼 예를 들면은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그 당시 후보자도 위증 혐의로 고발됐어요. 그거 왜 사건 배당 안 합니까? 아직 배당이 안 됐습니다. 수사 어디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 나온다고 검찰이 그럼 의혹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다 수사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에 오르는 사람들 다 수사해야 되게요? 하다못해 그렇잖아요. 위장전입, 너무나 분명한 위장전입에 대해서 기소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인사청문회에 올라가지고 후보자가. 그럼 왜 이렇게 시시때때로 그 잣대가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보수 야당에서도요. 검찰의 이런 태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뒤에서 박수 치면서 잘하고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 검찰이 기다려줘야 할 부분 기다려주고요. 고소고발 사건 뭐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검찰이 수사할 거는 공정한 입장에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정치 영역에서 판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혹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는 그 과정에 검찰이 털썩 뛰어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다 판단해 줄게. 그리고 인사청문회 그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 끝나자마자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는 이거 다 판단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눈이 다 검찰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검찰이 모든 걸 우리가 판단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다 검찰이 다 판단해 줍니까? 그럼 정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정치는 맨날 검찰만 쳐다보면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이 후과를 그대로 지금 야당도 앞으로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디가 공정했다 아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검찰이 조금 너무 섣불렀고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신에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 이건 어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불리를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자꾸 나오는 거 분명하거든요. 이거. 뭐 이거 맞다 안 맞다 아닌 것들도 있지만 나오는 게 분명해 보이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검찰이 쭉 해왔던 방식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달라져야 한다는 명제 때문에 우린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달라진 검찰을 보여주겠다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후보자 부인 그리고 그렇게 불구속 기소까지 다 하는 검찰은 왜 과거에 언론의 수사기밀 흘려주고 이렇게 했던 방식은 왜 안 바꿉니까? 자기네들은 뭘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오만하다. 이게 바로 무소불위의 검찰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정말로 필요하고 뭐 모두가 다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와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큰 숙제를 떠안는 상황인데 정작 부인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굉장히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검찰의 오랜 관행들, 이러한 우리가 흔히 적폐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개혁하기 위해서라면 더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의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나쁜 관행에 대한 비판들은 비판대로 해나가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조국 장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 개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전국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역할보다는 입법부의 역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난번 패스트트랙의 전국 과정들을 보게 되건데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없었다라면 이러한 사법개혁 자체가 패스트트랙 전국에 올라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입법부의 공조마저 깨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을 지켜보면서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 위선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진짜 검찰 개혁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건지 조국 장관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설정하기 위한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되는 대목들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